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입니다. 제3장 진정한 나를 찾아라. 나의 사전 만들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선 나를 알기 위해 나의 사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나의 장단점을 스스로 파악해보는 것이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가? 이런 답을 찾기 위해서 10분만 투자해보자.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 나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1. 나의 장점 적어보기. 나의 장점을 노트에 하나씩 자세히 적어내려간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신경을 많이 갖는 편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자신의 장점을 명확한 이미지로 만든 사람들이다. 그래야 내 안에 좋은 운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2. 나의 단점 적어보기. 나의 단점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기록하자. 단점이 더 많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즐겁게 받아들이면 되니까. 3. 단점의 뒷면은 장점이다. 나의 장점은 무엇이라도 무조건 오케이 한다. 이때 뚜렷한 실제로 장점을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단점을 하나씩 읽으면서 장점으로 돌려서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나는 남의 말을 잘 퍼뜨린다고 적었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입이 가벼워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나는 남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가면서 단점을 하나씩 모두 지워나간다. 4. 거울에 비친 나를 들여다보기.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분석한 후 이제 나는 정말 장점만 가진 사람으로 거울 앞에 섰다. 이전의 나보다 좀 더 멋져 보인다면 성공이다. 사실 당신은 그 이상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뀐 내 모습을 본다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다.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나에게 말을 걸어보자. 나는 나여서 행복하다. 나는 나를 제일 좋아한다. 내 안의 행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아, 나는 아무래도 이런 내 모습이 제일 좋아. 제일 행복해. 당신은 가장 편안한 나, 가장 기뻐하는 나, 열망으로 가득 찬 나를 만났다. 당신의 이런 모습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불현듯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다면, 그렇게 편안한 내가 제일 사랑스럽고 좋다면 당신은 행운과 재운을 불러오는 나를 찾은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자신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세계적인 인권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넬슨 만델라가 26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역을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강산이 2번 더 바뀌는 세월 동안 그를 지켜준 것은 인내심과 자신을 믿는 신념이었다. 그를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하고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게 만든 힘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운명을 좌우하는 일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타고난 행운과 재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영학계의 3대 석학으로 불리는 톰 피터스는 자신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성공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어떤 일에 있어서의 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재창조할 수 있는 상상력과 열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매일매일 재창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 갈팡질팡하거나 세상의 변화무쌍한 흐름에 휘둘린다면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다. 내 안에 나를 직시하는 명상 훈련.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면 행복하지도 않다. 먼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 안의 행운과 재운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내 마음은 나의 왕국임을 항상 명심하자. 수도승들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깊은 명상을 하고 날아가는 새들에게도 오늘 하루가 준비되었는지 묻는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나를 찾아가고 또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상태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명상이나 참선을 하면서 내 안의 나를 직시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마음이 복잡하고 흔들리면 나의 참모습을 바로 볼 수가 없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내 눈의 문을 열고 내 의지의 문을 열고 내 성격의 문을 열고 나의 모든 것을 열어둔 채 내게 집중해보자. 나에게 집중하는 명상은 행운에 저항하는 에너지, 즉 두려움, 불안감 등 우리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온전히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만나야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내게 행운의 주파수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와 일치한다. 즉 행운과 마음이 서로 주파수가 맞아야 공명이 생기는 것이다. 내 안에서 생긴 이 작은 울림이 운명을 움직여 행운을 불러들인다고 생각하라. 이처럼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과 주파수가 맞는 운을 찾아내는 안목을 기를 수가 있다.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반추해보고 그 인과관계를 꼼꼼하게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지난 날을 후회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기라는 의미다. 내가 행복해지는 3가지 기술. 기도와 명상을 통해 나를 비워내면 그 빈자리에는 좋은 운이 반가운 손님처럼 찾아올 것이다. 그때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이하면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 행복한 이유를 찾아 종이에 적어 내려가면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라.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해피 고 럭키.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운이 더 많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다음 3가지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보자. 1. 가족 챙기기. 내 가족이나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따뜻한 화목함은 나의 주변을 모두 행복하게 해준다. 2. 감사하기. 매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여유롭고 행복한 마음에서 나온다. 3. 명상하기. 아무 욕심이 없는 빈 마음에는 좋은 기운이 흐른다. 평온한 마음에 행복이 깃든다. 제4장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직업도 궁합이 맞아야 한다. 내게 맞는 일이 행운을 부른다. 처음 만나는데도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이 있고 10년을 만나도 늘 불편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일도 내 적성에 맞는 일이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늘 결과가 신통치 않은 일이 있다. 일과 사람도 서로 궁합이 맞아야 한다고나 할까? 내게 열정을 느끼게 하든 인내심을 가지게 하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만일 아침잠이 많은데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힘들고 불편하고 성과도 오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방법을 가지고 씨름을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체 리듬에 잘 맞는 시간 관리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남에게는 피말리는 경쟁이 역으로 삶의 스릴로 느껴져 즐겁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경쟁을 통해 성장을 하고 스스로 행운을 불러들이게 된다. 반면에 윈윈하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타고난 재능을 꽃피우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협상을 맡기면 일을 그르치기 쉽듯이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 하루 종일 기계하고만 씨름한다면 속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키우게 된다. 이미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단점을 차라리 긍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그리고 억지로 그 상황에 자신을 꿰어 맞추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유지하려는 마음가짐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자. 제5장 행운과 재운을 키우는 7가지 기술.
첫 번째,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두 번째, 나의 부자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부자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부자가 된 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런 말을 던졌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 대기업 회장일 수도 있고 몇천 평 저택의 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휴양지에서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선상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겠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실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도 근사할 것이다.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부의 크기라고 믿어도 된다. 그러나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상상 속의 내 모습이 낯설다면 아직 부자가 될 준비가 덜 된 것이다. 즉, 그런 풍요로운 현실에 나만 가위로 오르다 놓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풍경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가 아니다. 당신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그런 부자가 될 수나 있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하고 또 풍요롭게 살 자격이 충분하다는 암시가 현실처럼 느껴져야만 한다. 호화로운 요트에서 오나시스처럼 매일같이 선상 파티를 열고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만큼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내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면 당신은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자신의 운명을 디자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이나 상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 크기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꿈이 크다고 해서 실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 없을 뿐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당신은 저절로 꿈이 실현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바라는 꿈은 이미 손안에 쥐고 있는 것처럼 실체가 뚜렷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즐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행운임을 직감할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확신하는 당신이야말로 행운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부의 크기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반비례로 줄어드는데 이 수치는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화되는 지수와 동일하다는 점이 재미있다. 즉, 나이를 먹으면서 험한 세상을 겪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다. 가령 어린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고 물으면 천옥도 서슴없이 말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원하는 부의 기준이 아주 소박해진다. 그저 밥 먹고 적당히 즐기며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부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은 딱 그 정도의 돈만 손에 쥐게 된다. 혹시 더 많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거짓말처럼 갑자기 돈 쓸 때가 생기거나 자신도 모르게 줄줄 새버리는 게 대부분이다. 세 번째, 나의 꿈을 집요하게 추구하라. 21세기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이다. 누구나 100년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꿈도 그만큼 커지고 길어져야 한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내 안에 내가 진정 원하는 꿈을 가슴에 담아보자. 꿈을 크게 가진다고 어디다 돈을 더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꿈이 클수록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또 행운을 담는 그릇도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타고난 그릇의 크기보다 더 작은 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싹을 틔우기도 하고 또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꿈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한 반드시 어느 날 기적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당신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자. 그때 그 일이 진정으로 자신이 바라는 일인지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이게 나인가? 라는 물음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까지. 네 번째, 웃음은 행운을 부르는 마법이다.
영국의 한 실업가는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항상 찡그린 얼굴을 하고 다녔다. 남들이 부러워할 게 더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얼굴에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떠나질 않았다. 걱정거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즉, 매주 수요일은 걱정의 날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걱정거리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 상자에 넣어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수요일 상자 속의 메모지를 살펴보다가 그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상자에 넣을 당시만 해도 큰 문제거리였던 걱정거리가 불과 일주일 후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 상자를 계속 활용하면서 그의 걱정거리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언제나 활짝 웃는 얼굴로 변하게 되었다. 웃음이 인생을 바꾼다. 일본의 큰 부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이토 히토리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웃으라면서 이런 말을 했다. 세상에서 투자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웃음밖에 없다. 웃음에 투자하지 않고 고객을 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우연처럼 찾아오는 선물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웃어도 웃는데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남는 투자도 없는 셈이다. 나는 강의를 할 때든 상담을 할 때든 의식적으로 웃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보낸다. 덕분에 과분하게도 행운의 미소라는 애칭도 가지게 되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한번 입꼬리를 올리며 활짝 웃어보자. 힘들고 슬픈 일이 닥치더라도 웃는 시간만은 따로 떼어두어야 한다. 그래야 불운이 빨리 도망가 버린다. 행복한 운명을 만들어가는 당신에게 불운은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관상학에서도 웃는 얼굴은 재물이 새지 않는 상이다. 웃는 얼굴은 입꼬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물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에 화가 잔뜩 난 얼굴이나 찡그린 표정일 때는 입꼬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운이라도 그대로 흘러내린다고 해석한다. 웃는 얼굴은 자신이 타고난 재운을 더욱 좋게 할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운도 좋게 만든다.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거울 앞에 서서 밝은 얼굴로 마음껏 웃어보자. 분명히 당신의 웃는 얼굴을 보고 운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새로운 기회를 내밀 것이다. 자연스럽게 웃기 위해서는 눈까지 온전히 웃을 수 있도록 얼굴 근육에 긴장을 풀어야 한다. 당신에게 내가 지닌 좋은 것들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잔잔한 미소로는 행운을 부르는 힘이 약하다. 크게 웃으면 큰 행운이 찾아오고 작게 웃으면 작은 행운이 깃든다. 심상이 관상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자. 5번째,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기회가 찾아오지 않음을 원망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무능력을 시인하는 사람과 같다. 행운이란 진실로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절실함이 더욱 애절할수록 성공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지금 뭔가를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또한 인내만큼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는 없다. 그것은 거의 모든 것, 심지어 천성까지도 극복하게 만든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최고의 자선사업가인 록펠러의 말이다. 그는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인내를 꼽으며 인내는 타고난 천성까지도 극복하는 힘이 있다고 했다. 정말 행운은 진실로 또 끈질기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마음속에서 진실로 원해야 강력한 울림이 만들어지고 그 울림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마침내 운명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살이가 내 입맛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조바심을 낼 때가 많다. 이때는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부정적인 사고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행운이 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과 무엇을 얻기 위해 조바심을 낸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조바심을 내는 것은 행운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다. 간절히 원한다기보다는 빨리 움켜쥐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바심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인내할 줄도 안다. 6번째, 나는 나를 믿는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하고 남을 믿어야 하고 운의 과학적인 법칙을 믿어야 한다. 믿음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비즈니스상의 거래, 사회의 도덕이나 법 등 모두가 믿음의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매사에 따지기를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기보다 논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의 경우 몇 %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가? 그리고 어떤 합당한 이유나 논리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성공과 부를 보장하는 법이다. 7번째, 열정이 나를 부자로 만든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너무나 흥분되어 아침 식사조차 할 수가 없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했다는 말이다. 그는 무명이었던 젊은 시절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영화 세트장을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정신없이 영화에 몰입하다가 하루 해가 져서 작업을 마쳐야 하는 것을 너무나 아쉬워했다. 심지어는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해가 지지 않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정도였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상상하면 가슴이 뛰었다. 늘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한 스필버그 감독은 만드는 영화마다 대박 행진을 이어갔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되었다. 스필버그 감독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은 영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었을 것이다. 그 열정이 미국 관객은 물론이고 세계의 영화 팬들을 감동시키는 원천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려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